이번 시간엔 유리함수가 무엇인지 배우고요. 유리함수의 간단한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식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유리식의 성질을 바탕으로 사칙 연산까지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봤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유리식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인 이 유리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유리함수랑 유리식이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그러면 용어 뜻부터 알아가 볼까요? 자, 용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함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보통 함수 형태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도 y와 x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앞에 유리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즉, 유리함수란 어떤 식이냐? y는 x에 대한 유리식으로 나타날 때 바로 우리가 이런 애들을 x에 대한 유리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예시가 뭐가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리식을 떠올려 보자고요. 뭐가 있었죠? 유리식이 대표적인 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니까 뭐 x분의 1도 있었고요. 3분의 2x-1 이런 애도 유리식이었고 뭐 2차 다항식이 와도 상관없었죠. 2차식분의 1차식 이런 애들이 와도 전혀 상관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x에 대한 유리식 앞에 y는 이라고 붙여주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유리함수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함수는 거의 다 1차 함수, 2차 함수였었는데 그런 애들은 결국에 우변에 있는 x에 관한 식이 유리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었거든요. 1차식, 2차식.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 y는 뭐 2x-1, 그 다음에 y는 x제곱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다항식도 결국엔 유리식이 포함되는 거였어요. 왜요? 이 다항식도 분모의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도 유리식에 포함됐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이제부터 이런 식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유리식으로 이루어진 x에 대한 식과 그리고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난 바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슷한 논리로 다항식이 결국에 유리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에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결국에 유리함수는 뭐다? fx는 하고 x에 대한 유리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x에 대한 유리식이 뭔데요?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식 qx와 px에 대해 qx분의 px로 나타나는 바로 이러한 식이 이제부터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할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px와 qx는 다항식이 될 겁니다. 즉 y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나타나는 게 유리함수다. 그리고 다항식과 유리식의 기본 개념에 의해서 다항함수는 항상 유리함수가 된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리식 다룰 때도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유리식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다항식이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리식과 같이 유리함수에서도 절대로 이 x에 대한 유리식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함수로 넘어왔으면은 함수에서는 이 x값들의 모임을 다른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했었잖아요. 함수에서 x값들이 전체 모여있는 모임은 바로 뭐였냐면 정의역이었죠. 정의역.
그래서 함수에서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 뭔지에 따라서 함수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가 똑같이 보여도 다른 함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다항함수 다룰 때 기억할까요? 정의역이 뭐다 라고 문제에 딱히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떤 걸 정의역으로 간주한다고 했었죠? 네,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간주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유리함수에서도 만약에 문제에 정의역이 뭐다라고 딱히 나와 있지 않다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조건이 없더라도 그럼 뭐로 생각하면 되냐?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도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철저하게 제외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함수가 뭔지 조금 이해가 가셨을까요? 한번 교과서로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233쪽을 피시면은 유리함수 정의가 나와 있고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까지 같이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함수 y는 fx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우변에 나타난 fx가 뭐일 때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이제부터 유리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럼 비슷한 논리로 우변에 있는 fx가 x에 대한 다항식이라면 걔는 다항함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다항식이 유리식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이 유리함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항식이 유리식이니까 다항함수도 유리함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보시면은 4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자, 예시를 보시면 뭐 y는 x분의 1, y는 3분의 2x-1 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4개는 모두 유리함수가 될 거고요. 그 중에 분모가 상수인 바로 이 함수는 특별히 다항함수다라고 추가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요.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뭐라고 생각한다?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을 제외한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잠깐의 예시를 좀 다뤄볼게요. 교과서에서도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예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정의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따로 정의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되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지금 분모를 보니까 x예요. x가 0이 아니려면 즉 x는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즉 정의역은 x값들을 모아둔 거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주시고 어떤 x들을 모아뒀다? 발을 해주셔야 돼요. 조건제시법으로. 왜냐면 실수 전체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조건제시법으로 가야겠죠. 하지만 뭐를 뺀? 0을 뺀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리함수 y는 x-1분의 x의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x들을 모아둘 건데 어떤 x들이요? 바로 여기 있는 분모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닌 즉 x-1이 0이 되는 건 x가 1이거든요. 즉 이 0이 아닌 x가 1이 아닌 실수들을 모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따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보는 시간 드릴게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제 3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문제 3번에서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모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분모를 보니까 지금 상수가 나와 있네요. 상수. 즉 y는 4분의 x 플러스 1은 유리함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항함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다항함수는 정의역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냥 실수 전체. 그러면은 답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나타내시면 되고, 자, 2번으로 넘어오니까 2번은 다항함수가 아닌 확실히 유리함수에 속하고 있네요. 자, 이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값.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제외해야겠죠? 분모가 0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즉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생각합 표현 문제 잠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한번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f랑 g라는 함수가 식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같은지 한번 조사해보고 그 까닭을 말하래요. 식이 달라서 다를 것 같다고 바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fx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x-2분의 x-2거든요. 사실 fx는 뭐냐면은 공통인수를 분모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1로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리식 간단하게 하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fx가 결국에는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1이 되고 gx도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정의역입니다. f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어떤 x값들을 모아둬야 되는데 어떤 x값들? 절대로 2는 아닌 x는 2가 아닌 실수들을 모아둔 전체가 정의역이 될 거고요. gx는 그냥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 돼버려요. 따라서 정의역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함수가 같더라도 정의역이 이 식이 같더라도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 자체는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 자체는 다릅니다. 왜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 gx 같은 경우, 그림이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g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 1을 기준으로 지나는 y는 gx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fx는 어떻게 그려지냐? 똑같이 이 위를 지나가지만 중간에 2는 우리가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래프로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보이죠?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둘은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그만큼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뭔지 항상 먼저 따져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소단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궁극적으로 유리함수와 그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 그래프를 잘 그리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그래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더 디테일한 그래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좌표 평면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려볼 그래프는 오늘 가장 간단한 꼴인 유리함수의 가장 간단한 꼴이라고 할 수 있는 y는 x분의 어떤 숫자 k라고 할게요. y는 x분의 k 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얘를 평행이동시키고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평행이동시킨 어려운 복잡한 유리함수까지 그래프를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제일 간단한 y는 x분의 k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점을 여러 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 찍어봐서 아,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눈치를 챈 다음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도 다 그렸었단 말이에요. 점을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K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일단 넣어볼 건데 가장 간단한 y는 x분의 1을 넣어볼게요. y는 x분의 1. 자, 그러면은 점을 몇 개 찍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수부터 넣읍시다. 0은 넣을 수 있나요? 자,
자, 0은 넣을 수가 없어요. y는 x분의 1의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0을 제외한 몇 가지의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간단한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y값도 1이 나온다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요, y값은 2분의 1이 나오네요. 즉 2,2분의 1을 지나는 거예요. 3을 대입하면요, 비슷하게 3,3분의 1. 아, 이런 식으로 y값이 계속 줄어드네요. 그럼 반대로 x값을 좀 줄여볼까요? 늘리지 말고 x값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지금 y값이 사실 x값의 역수가 되고 있거든요. 뒤집은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y값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1, 몇을 지난다? 아, 3을 지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일단은 이 5개 점만 찍어볼까요? 1,1. 그 다음에 2,2분의 1. 한 이 정도 지나겠죠? 3,3분의 1. 이 정도 지날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었더니 오히려 2가 나왔죠? 2분의 1을 넣었더니 2가 나온다. 3분의 1을 넣었더니 3분의 1은 이쯤일 거고 3분의 1을 넣었더니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또 양수만 넣어봤는데 음수도 넣어봐야겠죠? 음수를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다 비슷하게 지금 부호만 바뀌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의역이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음수도 정의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수인 점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비슷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한번 어떻게 나타내는지 봐볼까요? 자, 1을 만드니까 정확히 부드럽게 연결하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찍은 점들을 부드럽게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몇 개의 정수 점 한 10개밖에 안 찍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유리수와 무리수 점들도 다 찍으면, 실수인 점을 다 찍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K가 1일 때만 그려놨고요. 자, 지금 여기 봐주시면은 K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가 1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편리한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K를 빨리빨리 바꿔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럼 K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자, K에다가 2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K에다가 2를 집어넣고 지금처럼 점을 찍으시면 되지만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봐볼게요. 2를 넣으니까 자, 지금 2를 넣으니까 어땠죠? 아까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아까 x분의 1은 어땠었냐면 이 파란색 그래프였거든요. 지금 K에다가 2를 넣으니까, 즉 y는 x분의 2가 되니까 조금 더 멀어진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으니까 더 멀어지는구나. 즉 K에다가 더 큰 숫자를 넣을수록 멀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K에다가 지금 1, 2, 3만 넣어봤는데 1, 2, 3 말고 음수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즉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x분의 1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을 몇 개 찍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한번 바로 결과를 알아볼까요?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났죠? 자,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거든요. 아까 전에는 즉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에 있었냐면 자, 양수일 때 나타냈던 거 자, 얘가 y는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입니다. 자, 점점 멀어지긴 했지만 전부 다 대칭되게 1, 4분면과 3, 4분면에 나타났어요. 근데 음수로 가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 4, 4분면에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요 그래프입니다.
자,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워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값은 줄었지만 아까 우리가 x분의 1에서 x분의 2가 됐듯이 조금 더 멀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에서 마이너스 x분의 2, 즉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과 y축에서 더 멀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추측할 수 있듯이 마이너스 x분의 3은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는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 x분의 2보다 조금 더 멀어지겠죠.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정수 우리 몇 가지만 넣어봤지만 당연히 유리수 다 넣어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얘가 가장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렸던 y는 x분의 1입니다. 지금 1과 3, 4분면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까요?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듯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x축과 y축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래프들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맨 처음에 일단 무엇을 알아냈냐면 일단 정의역이 x 실수 전체긴 한데 0을 제외한 실수들을 데려와야 했고요. 그래서 0일 때의 값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려봤더니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생기는데 어떻게 세트로 생기냐면 자, 여기 파란색 진하게 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모양으로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점에 대한 대칭인 직선은 아니니까 곡선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나는구나. 즉 원점 대칭인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구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때에 따라서 1, 3, 4분면에 나타날 수도 있고 2, 4, 4분면에 나타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였냐면 K의 부호였단 말이에요. K가 양수면은 몇 4분면에 나타났죠? 1, 3, 4분면에 나타났었고 K가 음수면은 2와 4, 4분면에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K의 우리가 절대값을 바꿔가면서 K에다 2를 넣고 3분의 1을 넣고 2분의 1도 넣어봤는데 K의 절대값이 어떨수록이었죠?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나타났다? X축과 Y축에서 점점 멀어지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X축, K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점점 이제 X축과 Y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 지우고 우리 한 가지만 조금 집중해서 봐볼게요. 가장 간단한 형태인 y는 x분의 1만 집중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어차피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특징을 살펴볼 거냐면 x값들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y는 x분의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자, x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볼 건데 자, x값이 커질수록 대입을 해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x값이 커질수록 대입을 해보니까 점점 x축에 지금 가까워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음수 쪽으로 x의 절대값이 커져도 대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수 그래프 자체가 x축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마지막쯤에는 x축과 함수 그래프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의 절대값을 줄여볼게요. 바로 이 값을 대입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이 값을 대입했다가 x의 절대값을 점점 줄여서 0에 가깝게 x를 대입해보면 아시겠지만 x를 0에 가까운 값을 대입할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수에서도 0에 가까워지게 음수지만 x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값을 계속 대입하다 보면 결국에 y축과 굉장히 만날 듯 말 듯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방금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큰 애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결국에 지금 x축과 가까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x분의 1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x분의 1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렸던 뭐 x분의 2나 x분의 3도 결국에 끝에 가면은 x축과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비슷하게 x의 절대값이 작은 애를 넣으면 넣을수록 y축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함수에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과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직선을 이제부터 그 그래프의 점근선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점근선이 뭐라고요? 결국엔 직선을 말하는 건데 어떤 직선이냐면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어떨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바로 이 직선을 그 함수에 대한 유리 함수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고요. 지금 y는 x분의 k 형태의 모든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x축과 y축이 바로 이 두 축이 y는 x분의 k꼴의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를 교과서로 한번 같이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돌아왔고요.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렸던 애들이 다 색깔별로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네모 박스에 있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k꼴이 가지는 그래프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찾아낸 특징은 뭐였냐면 정의역이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었고 치역도 마찬가지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어떤 x값을 두어도 y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k가 0이 아닌 애들만 데려왔기 때문에요. k가 0이 되는 순간 y는 0이어서 그냥 x축이거든요. 그건 의미 없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k가 아닌 y는 x분의 k꼴만 다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x를 제외한 0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또 그래프를 점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찍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니까 대칭되는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났는데 뭐에 대칭되는 형태의 곡선이었죠? 자, 색깔별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 두 가지가 그래프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K의 부호에 따라서 K가 양수이면은 1, 3, 4분면에 원점 대칭인 곡선이 그려졌고요. K가 음수면 2, 4, 4분면에 대칭인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본 사실이 점근선이라는 애가 있었죠. 점근선. 자, 특히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점근선은 뭐라고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특정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바로 그 직선을 그 함수에 대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x분의 k꼴의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을 따져보니까 x축, y축 두 개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우리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는 형태의 곡선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 씌워보면은 2가 제일 크잖아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는 곡선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까지 특징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x분의 k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이걸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직접 그려보는 연습도 해야겠죠? 자, 그럼 교과서 234쪽에 있는 문제 4번 한번 영상 멈추고 직접 풀어주세요. 자, 한번 그려보셨나요? 자, 일단은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K가 지금 1번에서는 K가 3인 거고요. 3번에서는 K가 3분의 1이네요. 그 다음 2번에서 K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K 자리 들어갈 게 마이너스 3이고 4번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럼 음수 2개, 양수 2개 있으니까 양수 2개를 한쪽에 같이 그려볼게요. 자,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고, 자, 2개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리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1번은 파란 색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빨간 색깔로 그려볼게요. 3분의 1은 아까 3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원점에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더 가깝게. 자, 정확하게 더 그래프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1을 넣었더니 한 이쯤 해볼까요? 자, 1을 넣었더니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1을 넣으면 3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즉, 1,3분의 1을 지난다. 찍어주시면 되고, 파란 색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으면 3이 되니까 1을 넣었더니 3일 지난다. 이렇게 정확히 점을 하나 표현해 주시면 더 확실한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음수 쪽 점을 찍어주셔도 되겠고요. 자, 비슷하게 2번과 4번을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x분의 3을 그릴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 조금 더 떨어지게 그리셔야 되는데 둘 다 k의 부호가 음수니까 2, 4, 4분면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게 돼야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니까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점 찍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점에 더 좀 가깝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점에 더 가깝게 파란색 그래프보다 원점에 더 가깝게 원점 대칭에 그려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지난다 라고 점을 더 표현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난다. 이렇게 양쪽 다 찍어주셔도 훨씬 좋고요. 얘는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y는 x분의 k 형태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지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배웠던 그 그래프의 특징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까지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이 특징을 그대로 그냥 평행 이동하는 것만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운 유리함수의 그래프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수업에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